엄마 아버지의 인생에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니까 떨어지고 싶어요. 저도요. 그렇지만 계좌이체는 하면서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돈 보내라.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소개할게요. 그렇게 돈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자들은 결혼 생활 36년이나 되었네요. 이 짧은 문구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대충 이해가 됩니다. 36년이나. 보통은 벌써 36년이 지났네요. 결혼 생활 36년이나 되었네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온 삶은 없는 것 같아 너무 슬픕니다.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을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저 어젯밤에 청주에서 여기 동생들 만나러 왔어요. 세 자매예요. 그러면 큰 언니세요? 네. 큰 언니, 오른쪽에 있는 분이? 둘째? 막내. 네. 아유,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아니었네요. 저라고 다 맞출 순 없잖아요. 제가 무당이 아니잖아요. 36년 결혼생활. 그러면은 좀 일찍 결혼하셨어요? 젊어 보이시는데? 네, 지금 손자도 둘이나 있어요.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어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온 건 너무 없고 나는 진짜 그냥 어떤 가정이나 결혼이나 애, 남편, 뭐 기타 등등 시댁 뭐 이런 것만 난 너무 그랬네. 이런 게 막 너무 바쁠 때는 또 이런 생각 들기도 어려운데. 한 5, 6년 전에부터 들었는데 시어머님을 지금까지 모시고 살아요. 이제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어머님한테 헌신을 하고 아이들 저 3남매 이렇게 키워서 하나 시집 보내고 했는데 이제 손자를 둘 낳고 이제 어머님도 아프시고 하다 보니까 제 삶에 대한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인생의 시간이 계속 영원하진 않고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이렇게 더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나 또한 그럴 텐데.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는 호스피스 운동을 하신 미국의 되게 유명한 여성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하나의 애플파이와 같다.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 인생은 파전이다. 다 찢어서 나눠준다. 근데 미국은 애플파이 많이 먹으니까 그 동그란 칼로 해가지고 한 조각은 남편에게, 한 조각은 자식에게, 한 조각은 직장에, 한 조각은 친구에게, 한 조각은 이웃에, 한 조각은 종교에. 그렇게 열심히 나눠주다 보니까 누구 게 없어졌어요? 내 한 조각이 없어진 거죠. 더 심각한 경우는 내 파이가 무슨 파이였는지도 잊어버린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파이가 애플파이였는지 피자였는지 파전이었는지 뭔지도 난 모르겠어. 김치전인지 감자전인지. 그래서 인생은 하나의 파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선생님은 본인 파이를 누구에게 제일 많이 준 것 같아요? 자식한테 많이 준 것 같아요. 자식한테.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파이를 지금같이 똑같이 다 주고 싶습니까? 더 주고 싶습니까? 조금은 내 파이 한두 조각으로 가지고 오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지금 이제 여정 살아온 거 생각하면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하면 저한테 한 6, 70%는 할 것 같아요. 본인한테. 살아보니까. 살아보니. 네. 그래도 자식들은 그 고마움을 다 알고 좀 자주 표현하는 편인가요? 네. 그것만 해도 또 크게 건지셨네요. 보통은 그러지 않은 집도 많거든요. 보통은 뭐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살으래 엄마? 엄마가 좋아서 한 거야. 무슨 이제 와서 나한테 야단이야? 이런 못된 처먹은 년들도 많거든요. 놈도 있고요. 맞아. 대한민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자기의 파이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식된 입장으로 어머니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그게 덜 억울해지려면 그 엄마의 너무 많은 파일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고 인정하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주댕이로만 하지 말고 계좌이체로 본인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60이 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 나도 나의 파이가 있으면서 남에게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비행기도 아이를 타고 부모가 이렇게 어른이 탑승을 했을 때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산소호흡기가 천장에서 떨어지는데 순서가 내가 먼저 차고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거를 할 수 없으면 이거 케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막 내 숨을 엄청 참으면서 해왔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고 이제 내가 이제 내 숨이 너무 없는 거죠. 숨만 참을 줄 알았지 내가 숨을 쉴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 할 때 내 숨을 쉬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물건으로 지금 당장은 보상을 받지만 이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보상이지 선물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이 되고 사랑이 되려면 우리의 취향을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한 번에 알 수 없죠. 자꾸 시도해야 합니다. 네. 시도해야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상황극을 하는 번만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지금 58세 되셨고 제가 뭐 50이라고 치고 뭐 한 40이라고 칠게요. 선생님의 40이라고. 그러면 선생님은 저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러이러 하니까 너 앞으로 20년 있으면 60 되거든. 넌 조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때? 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지금 너가 40대니까 앞으로 한 뭐 20살 20년 있으면 한 60대인데 할 거 다 해보고 주위 환경도 살필 거 다 살피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 얘기도 들어보고 살아보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일단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뭐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 거요? 네. 지금 현재요? 네. 40대 때 샀으면 좋았을 건데 40대 내가 때 샀으면 좋을 주인 눈치 보고 안 산 거. 저는 가방이 꼭 사고 싶었어요. 브랜드 말해봐. 그때 뭐 사고 싶었어? 친구들이 갖고 다니는 친구가 그때 무슨 가방 갖고 다니셨어요? 똥이요. 똥. 프랑스 똥. 한국 똥은 싫죠? 네. 프랑스 똥도 하나 사고. 그때는 그 돈으로 뭐 하셨습니까? 애들 학원 보냈나요? 학원도 보냈지만 시어머님, 시아버님 다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진짜 저 자신한테 뭘 하나 이렇게 100원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지만 봉급을 타면 저 자신을 위해서 항상 한 가지씩은 사요. 아, 요즘은요? 네. 요즘은. 그렇게 해서 이거 지금 시도하신다는 거군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동생들이 또 인천에 둘이 살기 때문에 자주는 못 와도 이제 제가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올라와서 같이 수다 떨고 좋은 거 먹고 그렇게 또 이제 내려가요. 너무 잘 오셨다.
진정한 여행의 개념은 자기를 찾기 위해서 생경한 것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행을 4, 5년 전부터 떠나신 거고 동생들 만나면서도 그 여행을 하는 거고 여기 와서도 그 여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가고 나를 만나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찾아도 좋지만 사실 여행이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 그 인천공항 가는 길이 제일 좋거든요. 그때 말면서 면세점에서 화장품 사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항 가는 그 길이 가장 설레잖아요. 가는 비행기 안이 정말 설레잖아요. 실존을 볼 때보다 어쩌면.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그 실존을 만날 때보다 우리는 그 실존을 찾아가는 지금 이러한 여행을 그 설레임으로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을 대표해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해보면 좋겠습니다. 투 창옥 오라버니.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 인간극장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아빠랑 싸울 날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엄마랑 아빠가 그만 싸우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70대입니다. 이제 안 싸우고 재미있고 화목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동생, 친구인데 동생, 친한 동생. 너무 떨려요. 자, 선생님도 보통 분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많이 복잡하네요. 그냥 아무튼 지인하고 왔다고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지금 30대인가요? 20대인가요? 40대. 40대? 네. 엄마는 언제부터 싸웠나요, 아빠랑? 제가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 싸우셨던 것 같아요. 제 여동생이 많네요. 오빠의 기억과 아주 동일하네요. 근데 두 분은 그렇게 싸우면서도 왜 안 헤어지셨습니까? 너무 사랑하신대요. 아, 그래요? 자녀가 몇 명이죠? 부모님 자녀가? 2명. 많은 사랑은 아닌데. 저희는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6이셨거든요. 물론 엄마 말씀으로는 딱 6번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안 싸울 때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원인 제공을 엄마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엄마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저희 집하고 그게 결정적으로 다르네요. 저희 집은 아빠가 거의 제공을 하셨고 엄마가 당하다가 엄마도 불을 붙는 스타일이셨는데 선생님은 독립하셨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사십니까? 독립했죠. 네. 독립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참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참 이해가 안 되고 좀 엄마에 대해서 그런 게 엄마랑 아버지랑 평생 싸우는 걸 봤거든요. 제가 엄마는 아버지 막 그 험담하고 근데 그게 다 당위성이 있는 말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되게 엄마한테 물건을 안 사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되게 돈 막 진짜 좀 막 스크루지처럼 막 엄마 말로는 그랬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그 장수 돌침대라고 아시죠? 별이 5개짜리인데 아버지가 별 3개짜리를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못 사는 돌침대로 뭐 이렇게 5개짜리인데 뭐 좀 이미테이션 이런 걸 사주신 거예요. 그것도 가죽 말고 레자. 이렇게 근데 이제 로마 교황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포도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저는 가죽도 아니고 좀 뭐 레자로 뭐 저런 걸 샀나 그랬는데 이제 어른들이 여기가 이제 불이 들어오니까
이게 따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걸 유일하게 사주신 거예요, 엄마한테.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한 달 동안 그 돌침대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아유 너희 애비 그냥 한 아버지 뭐 돌아가시고 한 3개월 6개월 지나서 아유 너희 아버지 그냥 아유 지긋지긋해. 엄마는 이제 그냥 홀가분하다. 그냥 엄마는 자식들 집도 한 달씩 돌아다니고 너무 좋아. 이럴 줄 알고 그러길 바랬어요. 근데 엄마가 그 돌침대에서 안 나오시고 계속 밥도 안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아버지 밥을 차려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밥을 하면서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허리가 38이었었어요. 허리가. 엄마 허리가 38. 엄마 빤스 쌍엑스라지 제가 샀거든요. 제가 처음에 엑스라지 사가니까 엄마 그거 안 맞아. 엄마는 쌍엑스라지 입는다. 장호가잉. 2엑스라지를 사갔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엄청 살이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 만큼. 근데 전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싸우셨는데 이거는 내가 이해 못하는 세계네. 그러고 또 이제 제사상을 또 막 차리시는 거예요. 살아서는 밥상, 돌아가셔선 제사상. 아버지가 살아계시나 돌아가시나 계속 그걸 정성껏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 아버지의 인생에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니까 떨어지고 싶어요. 그분들만의 그걸 제가 이해 못 하겠어요, 솔직히. 저도요. 저희 무슨 연합회라도 하나 할까요? 부모 이해 못하는 자식들 연합회 모임. 아직까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이기적이다 보니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 아빠를 좀 떠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하고 선생님 같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당이 안 되면 조금은 떠나 있어라. 거리를 두셔라. 그렇지만 계좌이체는 하면서.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부모가 알아요. 아, 얘가 나한테 가까이 있으나 나한테 떨어져 있구나를. 근데 돈도 안 보내고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든 분은 떠나 계시고 어느 정도 감정의 힘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전화하시고 그 감정의 힘도 없다라고 하면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근데 한 번 말고 중장기적으로 그 날짜를 지켜서 보내시길 전 추천드릴게요. 왜요? 아까 우리 58세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내 파일을 내가 지금은 후회할지라도 지금은 좀 수정하고 싶다 할지라도 내 새 아이에게 너무 많이 줘버렸다. 60, 70%를. 부모님이 싸웠건 어쨌건 제가 보기에 부모님의 생명의 파일을 우리는 받아서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인간 자체의 도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 도리에, 내 도리. 부모에 대한 도리가 아니야. 자기 생명에 대한 도리로 계좌이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돈 보내라. 돈을 왜 안 보내냐? 엄마가 파이 60% 줬는데 돈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보내야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소개할게요.
그렇게 돈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자들은 하늘이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 이건 제 말 믿고 해보세요. 세상에 어차피 돈 많이 굴러다니거든요. 세상은 대보가 있는 애가 또 돈을 벌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도리를 정기적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든 하늘이 돈 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 안 줘도 자기 도리는 해야 돼. 그게 한 달에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부모의 도리가 아니라 자기 현존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도리를 해야 그 다음에 순환 고리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돈을 보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편이 안 될 때 못 보내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아지잖아요. 아까워서 또 못 보내요. 그때 뭐가 아까운 줄 아세요? 내가 한 달에 300 버는데 나 못 보내. 나 200 버는데 못 보내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벌잖아요. 그러면 내가 300 벌 때 내가 5만 원 보냈어요. 근데 내가 1,000만 원 벌 때 5만 원 못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에 상응하는 돈으로 올려야 돼요. 돈을 작게 벌어도 아깝고 많이 벌어도 아까워요. 100%.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형편 좋아질 때 보낼게, 이건 다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돈 적을 때라도 지금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우리 딱 벌이에 지금 해야 돼요. 적으면 10,000원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문자 이렇게 보내야 돼요. 엄마, 나 이거 10,000원이야. 사 마셔. 엄마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사잡수시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천하는 팁은 부모한테 따로 보내세요.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따로 해요. 제 말 믿으시고 엄마 계좌, 아빠 계좌로 2만 원, 2만 원. 나 10만 원 보낼 거면 5만 원, 5만 원. 5만 원 보낼 거면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보내세요.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의 느낌이 오신다면 실행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 말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모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자기 현존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도리를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결혼하고 사는 걸 보면서 결혼 얼른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보고. 근데 문제는 아빠가 갑자기 가셔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없는 건지 늦추는 건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난 아빠가 좋고 우리 집안의 느낌이 좋은데 뭔가 준비를 해도 힘든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시술 받다가 아, 심장 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엄청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빠라면 제 딸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서 더 소중한 거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산 것처럼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아이 낳아라. 그리고 아빠 그렇게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얘기 꼭 할 것 같아요.